혹시라도 이러한 구옥을 사서 카페나 기타 등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관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럼 그쪽에서 대략적인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일머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. 구청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좀 일머리가 잡히더라고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시아의 상인입니다. 지금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각 공정별 업체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. 이게 일반 지금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요건들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인테리어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대략 지금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50년 된 집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천장을 뜯어 보니까 이 천장도 덧방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철거 비용이 더 드는 거죠. 이 바닥도 덧방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천장과 바닥 난방이 있으면은 천장에 천장을 한번 덧방을 한 거고, 이 바닥 난방이 있으면 그 위에다 또 바닥 난방을 덧방을 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철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요. 폐기물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했던 상황들을 대략 이야기를 해보면은 철거 비용은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 15평이고 마당에 있는 콘크리트를 까야 되기 때문에 한 500 정도에서 600 정도의 대략적인 견적이 나왔고요. 여기 다 전체를 철거하다 보니까, 그리고 이게 50년 된 집이다 보니까 전기 설비를 새로 해야 돼서 전기도 알아보니까 100에서 150 재료비 포함해서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인데 바닥 난방은 요즘은 건식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습식에 비해서 열 보온이 조금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, 그리고 꿀렁거리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차피 강화마루나 강마루를 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울렁거림이나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바닥 난방은 습식이든 건식이든 비용이 비슷했어요. 250에서 300 정도. 이게 보일러 포함, 그러니까 바닥에 공사를 하고 엑셀을 깔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, 그 다음에 배관까지 해가지고 한 250에서 300 정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목공은 제가 이제 후배를 데리고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재료비만 들겠죠. 재료비는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욕실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욕실이랑 수영장 타일은 제가 직접 논현동이나 을지로나 영등포 가서 구매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떠바리 기공을 하루나 이틀 정도 써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용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집이 지금 이 바로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지나가는데, 여기 이전 집주인이 도시가스를 인입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이 도시가스 인입 비용도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가스 인입을 하고서 전체적인 배관 설비까지 한 300에서 4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이 도면도 없고 이 정화조도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정화조랑 이 도면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화조도 이제는 양성화 작업, 그러니까 정화조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그러한 작업하는 비용이 30에서 60 정도가 들더라고요. 정화조도 제가 하려는 사업에 맞는 크기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운이 좋게 이 크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뚜껑이라던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환기구 같은 거를 요건에 맞게 이제는 변경을 하면 돼서 좀 추가적인 재료 비용이 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용도 변경은 이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제가 하려는 용도 변경은 일반 가정집을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돼서 이런 거는 이제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설계사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도면을 그리고서 용도 변경을 대행해 주는데 그 비용이 한 200에서 500 정도, 그렇게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금액이고요. 조금 더 제 생각이 구체화되면은 각 공정별 업체와 이제는 가격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반 단독주택을 지금 용도 변경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들이 그렇게 잘 정리된 곳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정보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뭐 각 공정별 사람들도 만나면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, 혹시라도 이러한 구옥을 사서 뭐 카페나 기타 등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 관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럼 그쪽에서 대략적인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일머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.
구청 위생과, 건설과, 건축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좀 일머리가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물론 이 각 공정별 시공업체들과 인테리어 회사 그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이제는 일머리가 잘 잡히게 된 거죠.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이걸 통으로 맡길 때는 한 3,500에서 4,000 정도 금액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공정별로 제가 진행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몰랐는데 이 집이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유리가 이중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열 손실이 조금 있는 그러한 창문이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는 이 이전 집주인이 이거 다 창호를 바꿔놨다고 해서 조금 좋아했는데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유리가 겹유리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제가 지금 1차적인 견적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제 저와 좀 맞는 업체로 골라서 가격 협상을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공사 진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. 그래서 빗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정말 이 마당이 있는 집에 비가 내리니까 상당히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앞에는 또 15년 정도 된 뽕나무도 있고요. 제가 늘 꿈꾸던 그러한 집이거든요. 이렇게 비 오는 날 마당을 볼 수 있는. 어찌되었든 요 며칠 한 3일 정도 이렇게 몰아가면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. 뭐 주로 업체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만나고 구청도 찾아가고 세무서에도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제는 요번 주에는 그렇게 정보를 찾아서 견적을 받아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는 일정을 잡아서 공사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제법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은 한 3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 할 일은 오전부터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탁구를 배우러 가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탁구를 치러 가겠습니다. 끝.